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재림예수 슈카이브 김태강 피해자 가족들의 한맺힌 호소. 대검찰청이 어서 나서 주세요. 네, 지금 대검찰청에 저도 계속 이 김태강 문제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국민신문고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김태강이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사이비 종교 피해자입니다. 저도. 네, 그 한 20년을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려 약 40년을 사이비 종교와 싸워온 그러한 사람인데요. 참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네, 가정이 막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인생이 아주 박살나는 그러한 일이 만들어지는데, 분노가 나기 때문에 또 역으로 이자한테 고소를 당하는 거죠. 막 욕을 하다가. 근데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자가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또 아주 틈만 나면 고소를 해대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저 김태강이 변호사들보다 머리 꼭대기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한 분이 정말 이 최근에 정 교수님, 정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고 감사하고 위안을 받았다. 네, 이렇게 이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분이 빛의 일꾼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심정을 제가 알거든요. 저도 20년 동안 사이비 종교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20년을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막 죽고 싶었거든요, 진짜. 네, 특히나 이제 가족들이 막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교주는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 가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내가 이 정신병자로 몰리게 되면은 이 정신병원에 갇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교육 공무원 시험에 제가 합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 그러니까 국공립 교사, 국공립 교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도 괴로워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차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한 20년 동안 고통을 받아 보니까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몰래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립 등에 송금한 것을 알고부터 심장이 두근거려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뭐 5천만 원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주변에서 재산을 다 팔더라고요. 네,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와,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거든요.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쫄딱 망하고 나서 내가 한 30년, 아니 30년은 안 됐고 한 20대였으니까 20대, 30대, 40대 한 20년. 네, 한 20년 후에 만났는데 그때는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막 그 교주를 씹어 먹어도 현찮다고 막 이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수시로 기부를 하고 책을 사서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일교에서도 이거 나왔죠. 책 막 사가지고 계속 책을 이렇게 전달하고, 전에 허경영이도 보면은
제가 허경영 책을 4권을 선물 받았어요. 4권. 네, 4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허경영 신도들이 허경영 책을 사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 교보문고에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갖다 준 것만 4권입니다. 그거 읽겠습니까? 정말 4권이 아니에요. 4권, 5권, 한 6권 되는 것 같아요. 6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은 베스트셀러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설득을 해보았는데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데 지금은 통하지가 않죠. 가스라이팅에 완전 빠진 상태입니다. 이거 안 돼요. 제가 오죽하면은 진짜 그 교주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도 그냥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억울해서. 그래서 한 제 친구는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는 일이, 그 당시, 제 20대 시절에 그 당시에 그 교주를 어떻게 하고 자기도 죽겠다.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이 가정이 굉장히 불행해가지고, 네, 거의 뭐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이렇게 이혼을 하시고 어머님이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좀 잘 돌봐달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500원 종이돈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500원 네, 종이돈 해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 그리고 거북선이 새겨져 있는 500원짜리 종이 지폐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친구와 같이 뭐 이것저것 막 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정도로 막 분노했던 그런데 나중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후회해봤자 뭐합니까? 네,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유튜브에 저를 계속 신고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가 9개가 폭파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 유튜브 채널도요. 지금 또 지금 뭐 폐쇄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이 제 유튜브 채널을 좀 지켜주십시오. 나는 뭐 유튜브 통해서 내가 뭐 돈 벌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9개가 폭파됐잖아요. 9개.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잔인한 게 이 사이비 종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슈카이브 영상 보니 가족은 양의 탈을 쓴 늑대. 네, 이자가 이제 막 가족들하고 막 헤어져라. 그 믿지 않는 가족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리고 어둠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 도저히 안 돼. 진짜 네, 아니, 막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이거 정말 이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20년 고통을 받고 제가 이 종교 피해자로서 사이비 교주들하고 사이비 종교하고 싸우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목숨 걸고 이 고통을 알거든요. 내가 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슈카이브 이자 오더로 책이 건당 3만 원이래. 3만 원 대량으로 사서 종종 뿌리는데 혹시라도 타인들이 전염될까 죄책감마저 든다라는 거죠. 이 완전히 허경영이하고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네요. 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네, 이게 정말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이 심각한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피해자분들이요, 아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슈카이브 피해자분들한테 삼국지의 제갈 공명처럼 행동해야 된다. 아주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화나니까 막 슈카이브를 막 욕을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카이브한테 또 욕을 당하는 거예요. 슈카이브는 돈이 있으니까. 네, 이자가 뭐 허경영이 같은 경우는 35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법무법인 8개를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에 아직까지. 그리고 변호사들은 진실과 정의를 변호해야 되는데 적어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변호사여야 하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은요, 변호사들이
완전히 그냥 돈과 거짓을 변호하는 그런 데가 재판정에 많이 나갑니다. 이 종교 피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무려 법정에 4번을 나갔어요. 4번. 시각 장애인분이 막 걷다가 막 넘어지시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분이 이 사이비 교주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죽기 전에 반드시 제가 이겨야 됩니다. 막 이를 팍팍 갈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이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분이 서울까지. 그리고 의정부, 허경영이 관할 지역이 이제 의정부니까 의정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알아줍니까? 경찰들이 그 심정 알아주냐고. 응? 그리고 검사들이 알아주냐고 그 심정을. 응? 공무원들이 알아줍니까? 판사들이 그 심정을 알아줍니까? 완전히 막 절차가 막 엉망진창해.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뭐 국선 변호사커녕 아무것도 막 도움도 주지 않고 도리어 그냥 어떤 자들은 바보 천치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이번 주에 4번을 나갔어요. 4번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지난주에는 경찰에 4번을 나갔습니다. 내일도 돌아가야 돼. 내일 일요일이죠.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주말에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경찰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죠. 뭐 사유서를 내라. 뭐 이래가지고 알았다, 나가겠다. 내가 아주 가서 박살을 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스파이들이 막 득실득실 돼가지고 피해자인 척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뒤통수 후려치고 내가 이거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당한 게. 그리고 도리어 제가 막 성추행을 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협박을 했다. 막 이런 헛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뭐 3천억을 요구했다. 아니 3천억이 애들 껌값입니까? 뭐 500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반사회적 집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갈공명처럼 고도의 이 중도 통찰, 중도에 딱 서서 통찰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이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되레 당할 수 있다. 억울해서 아주 죽어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오죽하면은 땅을 파가지고 나를 묻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나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진짜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이비 종교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서 그 심정을 내가 아주 잘 이해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